어젯밤부터 오늘 오전 지금까지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인터넷 방송과 했던 인터뷰, 이 내용 갖고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인터뷰를 한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정확하게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BS 보도국 정치부의 원일이 선임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원 기자에게 잠깐 여쭤볼까요? 네. 이 인터뷰 어떻게 성사된 겁니까? 변호인단이 주선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인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런 식의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월 1일 날 신년 간담회를 했고 설 연휴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를 갖겠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빼고 바깥에 있는 보수 농객이 운영하는 1인 인터넷 매체를 선택을 했죠. 지금 화면 나오죠. 즉 1인 인터넷 매체를 골라서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죠. 근데 저기 이제 우리 잘 알지만 저런 인터뷰 일정 잡고 녹화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최소한 한 사나흘 정도는 이제 이거 의사 전달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무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이런 식으로 합시다라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이걸 수용을 해서 한 사나흘 전부터 최소한 이게 진행이 됐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후문입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권한 행사가 정지된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터뷰 내용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 약물에는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저는 그런 허황된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그동안 쭉 이렇게 뭔가 진행 과정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좀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이. 그건 뭐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느끼시는 어떤 구체적인 인물은 있긴 있군요. 하여튼 뭔가 이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된 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은 갖고 있어요. 광우병 또 이번에 이제 이 사태 그 두 가지가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약물, 굿 이런 건 거짓말, 그래서 탄핵 근거는 취약하다. 그리고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 그리고 광우병 때의 촛불 집회와 이번 촛불 집회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탄핵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부인하는 걸로 비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특검의 수사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구판 얘기도 나오고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향정의석 의약품 얘기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특검이나 탄핵 사유가 전혀 아니에요. 특검에서 수사한 부분도 아니고 단지 이제 한간에 소문으로 많이 떠돌았던 건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마치 탄핵 사유의 본질이냐 그리고 특검 수사의 마치 이게 핵심이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 전반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설이 내일부터 연휴잖아요. 이 설을 대단히 의식한 그 사전 기획이라고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전 이거야말로 사전에 상당히 잘 조율되고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인터뷰다라고 보여지는데 전 뭐 기자는 아닙니다만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인터뷰를 저는 잘 못 봤어요. 인터뷰라는 것은 어쨌든 상대방 얘기를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게 하든 간에 뭔가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게 인터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제 그 동영상을 제가 다 읽어봤고 다 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건 인터뷰라기보다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의도성을 가지고 말이죠.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우군끼리의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어떤 유도신문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과연 인터뷰라고 칭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전에 조율되고 의도된 기획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생방송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취임 이후에 지금 처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단독으로 갖는 건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제 최순실 씨가 뭐 고함 지르고 고성 지르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전체적으로 무슨 어떤 뭐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조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또 특검에 강압수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자회견을.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어쨌든 여론전 또 장외에서 국민들에게 또 동정심 유발하기 위한 이런 탄핵심도 지어나고 이런 아주 전략적이다, 아주 전술적이다 이런 전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우석 부소장께는 그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음모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은 사실은 그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저렇게 기획돼서 누군가 이런 의도를 했을 거야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한 듯한 느낌도 있어요.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기획해왔다. 이 탄핵 국정농단 사건. 이게 누군가 기획했다는 대통령의 말이 무언지. 음모론이 요새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양쪽에서 다 음모론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그 굉장히 사전에 기획돼 있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형태도 인터뷰도 굉장히 기획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음모론을 다 얘기하고 또는 한쪽 또 양쪽에서 다 기획된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뒤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엔 혼란스러운 게 이게 정황과 느낌이라고 하는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지금 특검이나 그 헌재나 이런 또는 언론에서는 이런 정황이 있어서 거의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이렇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는데 실제로 법리적으로는 좀 허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과연 실체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황과 느낌 그리고 요새 대선 주자들 보면 뭐 사실상 출마 선언한 거다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대통령이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음모론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건 그 좀 반성을 하고 좀 국민들한테 뭐 정황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아전인수와 경광부회로 이게 일관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사실 뭐 전문을 다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신문 보도나 또 방송에서 부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린 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방송 보시면은 아마 대충 1시간 넘는 내용 그 중에 핵심되는 부분만 여러분께 골라서 전해드리니까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둘러싼 소문, 루머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불쾌한 심정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나라 품격 떨어지는 얘기 글쎄요. 한마디로 민망스럽게 그지없는 얘기들이 요즘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래서 전에 같으면 어떻게 입에 그런 얘기를 담어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그만큼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꾸 품격 떨어지는 얘기만 정말 참 끔찍한 거짓말도 맹간해야지. 그렇게 저질스러운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게 건전한 이 분위기인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뭐 드라마를 많이 볼 시간은 없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없었겠죠. 막 바람이 불면은 그때도 수없이 그게 아니다 하고 정정 보도 요청도 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하고 그래도 뭔가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하고 딱 짠 어떤 프레임 바깥의 얘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 풍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다 아니야 하는 그런 그 바람이 아주 우리나라는 강하죠.
지금 들으신 부분은 자신을 둘러싼 소문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긴데요. 박근혜 대통령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이번 내용 한번 보세요. 아주 짧게 필요한 말만 합니다. 모르는 일이죠. 그럼 대통령께서 말했어요. 예. 좀 느끼셨습니까? 그 전에? 전혀 고용태라는 이름조차도 그 존재조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도 우선 최순실이 잡습니다. 어이가 없죠. 예.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들이 언제 출석을 하시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예. 특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정이라든가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조율을 예.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는 얘기다. 그리고 꽉 짠 프레임 바깥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비판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같은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언론이 내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고 딱 짜여진 프레임 속에서 끌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최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인터뷰라고 칭하기 좀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저널리즘을 전공을 하고 27년째 언론에서 인터뷰로 업을 해서 살아온 제 입장에서 이걸 인터뷰라고 칭하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첫째적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기획 음모예요. 그렇죠? 이 모든 탄핵 과정도 기획 음모에 의해서 진행돼 왔고 그 와중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언론의 보도는 딱 짜여진 프레임 속에서 모든 기자들이 나의 얘기는 들었지 않고 짜여진 프레임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는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점에서 저런 인터뷰 내용 그 형식을 빌은 그런 메시지 전달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첫째는 루머와 소문에 대한 본인의 해명은 저건 권리이기도 해요.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실히 전해졌어요. 그러나 지금 인터뷰라 하면 그 안에 담겨야 되는 이 국가적 불행한 사태에 대한 국정농단에 대한 그런 법적 문제, 이런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가는 추가 질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블랙리스트에서 몰랐습니다라고 해서 딱 잘라 말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인정했던 그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고 정호성 그런 비서관이 가지고 있던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뭡니까라고 추가 질문이 이어져야지 그 인터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획 음모라는 이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짜여진 인터뷰 형식의 메시지 전달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뷰라고 부르기에 참 민망한 인터뷰였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김우석 부소장 일단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단답형으로 대답한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탄핵 심판과 또는 재판과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짧게 대답했을까요? 재판에 불리한 증거가 멘트로 남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주 짧고 명확하게 입장만 얘기하고 그렇게 빠지는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금 잘 짜여져 있다. 인터뷰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가 요새 트위터 정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언론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이게 높다 보니까 그래도 좀 본인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1인 미디어인 인터넷 매체 그리고 보수 논객이라고 하는 정규재 씨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섭외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1월 1일 날 했을 때는 많은 기자들 앞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딴 얘기들 하니까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은 이제 합당치 않다. 그래서 좀 1인 미디어의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전략적이고 잘 정제되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의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 자체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재임 기간에 탄핵 소추라고 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오기 전에는 이렇게 언론과 소통하지 않았는지 왜 이제서야 이런 소통을 하게 됐는지
지금은 일단 굉장히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탄핵 시기가 의외로 빨라질 것 같고, 물론 뭐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인용 쪽으로 가리라고 보는 게 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구속은 면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보다는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빨리 돼버리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특검 기간은 일단 2월 28일까지잖아요. 현재 박영수 특검은 아무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나중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구속은 면하겠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론 저의 추론이긴 합니다.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또 하나 문제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이대로 쫓겨날 수 없다라는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탄핵 사유라는 게 몇 개 있잖아요. 국민주권, 뭐 법치주의 위반, 그다음에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규재 그 주필 그분이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판, 뭐 정윤의 미래 이런 거 그냥 한간의 소문이었어요. 물론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정규재 주필 이분이 정말 기자로서의 어떤 그런 소임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인지 뭐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단히 부적절하다. 질문의 방식, 내용, 형식 이런 것들이 다 부적절한 것이고 적어도 대통령이 이런 그야말로 미중의 사태에 직면해서 얘기한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의 조목조목 반박할 건 반박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신 거기에 대한 그 찬반 유무 주장 반박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그러나 지금 어제의 이 인터뷰 내용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너무나 짜여진 각본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여론을 더 환기시키고 동정을 사기커녕 전 재판에도 불리하고 여러 가지로 박 대통령 자체에게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하나의 관심사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언급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일정 부분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얘기를 한 인상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준 것과도 같다. 라는 논리를 전개했거든요. 혹시 뭐 은행 계좌를 같이 쓰신다든지. 그런 거 없고요. 그 자체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없어요. 예. 문화 쪽이 좀 있었죠. 그렇다고 해도 거기서 추천을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추천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지. 오랜 시간 알아왔고 또 뭐 저 혼자 이렇게 지내니까 또 뭐 이렇게 좀 소소하게 그렇게 좀 심부름도 해주고 그런 도와줄 일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충실히 도와준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전개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익을 어떻게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런 일도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그런 거를 몰랐던 거, 그런 거에 대한 그 불찰에 대해서 좀 많이 그 마음이 좀 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있다가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하나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요즘 주말마다 벌어지고 있는데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상당히 이분들이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시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고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촛불 시위의 2배도 넘는 정도로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이제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저렇게 눈도 날리고 또 날씨도 춥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많이 나오시게 됐는가.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또 법치를 지켜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고생도 무릅쓰고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가슴이 좀 미어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으로 재직할 때의 말과 또 퇴임한 후의 말이 달라지는 거 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또 여성 아니면 그런 그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 여성 비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그 뭐 여성 비하에다가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를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에서도. 그러면 그동안에 그 한국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이미지가 많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옹 기자, 제가 네. 그 최순실 씨 관련해서 얘기할 때 눈에 탁 띄는 게요. 소소하게 심부름도 해주고 도와줄 일 충실히 도와준 사람이다라고 최 씨를 약간 이렇게 격하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면 문학의 인사 추천했다. 네. 언론 연설문과 홍보 이런 부분에서는 했다. 이 얘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앞뒤가 들어요. 많지 않지만 그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빠져 있지만 혼자 사는 나한테 내가 뭘 할 수 없는 그런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줬던 그런 사사로운 인연. 따라서 이것은 꼭 그렇게 하대하고 밑에서 이렇게 그 부리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나의 그런 의견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라는 복선이 좀 깔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특히 저 촛불 집회보다 태극기 집회가 막 이렇게 더 덮여서 이게 지금 저 시위대가 더 많아지고 저 탄핵 반대 시위대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그냥 저 대통령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최근에 최순실을 못 만나니까 홍정민을 만난다고 해서 홍정민이 실명이 아니고 홍보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을 해서 홍정민이만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홍정민 수석들이 그거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어떤 통계를 위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대통령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최근에는 이제 저 주말마다 저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를 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보고를 받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괜히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청와대 지금 참모들이 이런 어떤 그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나 어떤 상황 인식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거기에 맞는 대답하고 이런 문답이라는 분위기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옹 기자 대목이죠. 얘기를 그렇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수석들을 이렇게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도 신문도 보고 텔레비전 뉴스도 볼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신문 방송에서는 지금 다 기자들이 짜여진 프레임에 딱 맞춰가지고 딱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게 지금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기본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언론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고 그렇게 참모들이 그렇게 보고를 해주면 그것이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무엇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우리하고 이게 이 많은 국민들하고 이 괴리감이 있는지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그 단면이에요. 옹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살짝 저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최 교수님 보시기에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어쨌든 보통의 많은 사람들과는 참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들죠. 예. 전 뭐 이 지금 촛불 집회 숫자도 숫자입니다만 저기 아까 화면에 나오지 않았어요.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제가 어제 봤습니다. 전 그런 인식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뇌물죄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하는 거고 대통령이 뇌물죄도 아닌데 왜 구속하느냐 이는 그 블랙리스트라든지 특정 지원에서 배제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건 국정인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인식을 저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하기에 대단히 힘이 들어요, 솔직히.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물론 뭐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뭐 절박하지 않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국민들이라 하더라도 뭐 그런 국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런 말을 보고 과연 대통령을 지지할까? 그리고 최근에 뭐 맞불 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의 숫자가 늘어나서 뭔가 여론의 반전을 기대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뭐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뭐 정규제 주표도 마찬가지고 이 인터뷰를 보고 이 발언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누가 과연 얼마나 수긍을 할 것이냐. 물론 5천만 국민이 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들 하신 거 들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언론을 골라서 이렇게 1시간 동안 딱 할 게 아니라 이른바 기사가 좀 나왔었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끝장 토론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가능성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5시간이 됐든 하루 종일이 됐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오히려 했었으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인터뷰 내용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이 있는데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1인 매체는 사실 코드가 맞는 매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이렇게 서로 뭐 그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이 서로 이해가 마저 떨어지니까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언론 불신이라고 하는 게 아까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 그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가봤어요. 계속 촛불 집회 쪽에 이렇게 인원만 이렇게 보다가 제가 주말마다 마침 거기에서 방송 기회가 있어가지고 항상 거기는 지나왔는데 태극기 집회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가봤어요. 대한문 앞인가요? 덕수궁 앞에. 그런데 싹 들어가서 보면은 그 태극기가 이게 부피도 크고 그래가지고 싹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누가 평가를 해주느냐. 경찰에서는 추산을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언론에 대해서 불신이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올바른 인식이 가능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최순실 씨의 인사 추천만 받고 검증은 또 다른 데서 했다. 그런데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거기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역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꼭 최순실이 아니라 많은 그 조언을 들어야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위기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합리적이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인터뷰였다. 민심과 동떨어진 언급이어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새누리당조차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